아까 보시던 분들 많이 들어오시면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네, 처음 뵙겠습니다. 여러분 오랜만입니다. 히사시부리. 얼추 많이 들어오시네요. 바로 역시 바로 키니까 다들 감사하게도 바로 들어와 주시네요. 키라티 정보 이거 스파오랑 콜라보한 거예요. 그래서 잘 없습니다. 매물이. 저는 이거 나온 날에 오픈런에서 샀어요. 그러니까 그 사이트에서 오픈런에서 샀어요. 안녕하십니까. 뭐 그래서 나 몰래 했다고요? 이거 광고 엄청 많이 했는데 심지어 저도 공유했어요. 어쨌든 들어오실 분들이 아까 보시던 분들이 얼추 다 들어오신 것 같아서 엔딩 전까지 울지 말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사비를 그렇게 써서 보냈더니 상현이한테 상현이가 나쁘진 않은데 사비는 좋은 것 같은데 너무 현실적이지 못하지 않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공감을 못하지 않냐 라고 얘기를 했어요. 유니클로 포켓몬티는 안 샀습니다. 공감을 못하지 않냐, 이게 말이 안 되지 않냐. 그러니까 마더2가 뭐 되게 유명한 게임이다, 되게 유명한 영화도 아니고 정말 아는 사람들만 알 텐데 설명하고 막 이래야 될 것 같다, 이거는 아닌 것 같다 이러길래 이제 받아들였죠. 받아들이고 다시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좀 막혔거든요. 그래서 근데 아까 말한 게임 얘기를 조금만 더 해보면 마더2가 그런 식으로 해서 게임이 진행이 되다가요, 막 그 향수병도 이겨내고 그 동네 불량배도 이겨내고 뭐 이리저리 막 그 나를 방해하는 그것들을 다 이겨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보스를 만나러 가면 기그라는 애가 나옵니다. 이름이 기그예요. 기그. 걔가 이제 포켓몬스터 중에 여러분 뮤츠 아시나요? 다들 뮤츠 아시나요? 뮤츠 아시나요? 네, 뮤츠가 있잖아요. 포켓몬스터 중에. 그 뮤츠가 여러분 그 실험체고, 그 실험체 출신이고 인간을 증오하고 뭐 이런 캐릭터지 않습니까? 네, 뮤츠인데요. 이 기그가 뮤츠의 모티브예요. 이 마더2의 메인 빌런인 기그가 뮤츠랑 똑같이 생겼습니다. 뭐 느낌이 좀 다르긴 한데 굉장히, 그러니까 이것도 오피셜로 인정한 거예요. 막 다 예측 이런 거 없고요. 포켓몬 제작진이 마더2를 엄청 변경해서 했건 정말로. 그래서 어쨌든 기그라는 캐릭터는 뮤츠의 모티브가 된 캐릭터고, 그 기그라는 캐릭터는 여러분 코스믹 호러라는 장르를 아시나요? 이 코스믹 호러라는 장르가 그 압도적인 존재에 대한 무서움을 코스믹 호러라고 부르거든요. 표절이 아닌 오마주도, 그러니까 그 설정이랑 이리저리 좀 달라서 그냥, 그리고 또 같은 회사 작품이니까 다들 싫어하지 않고요. 어쨌든 그 압도적인 존재에 대한 무서움이에요. 코스믹 호러가.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여러분 가장 제가 본 최근에 코스믹 호러 작품은 닥터 스트레인지 그 2였고요. 그런 그때 크툴루나 뭐 이런 거, 내가 절대 이길 수 없는 뭐 귀신 이런 거 말고 그냥 신 귀신 말고 그냥 신, 이런 게 이제 코스믹 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주적인 존재여서 괜히 이름도 코스믹 호러인 거고, 그 기그는 코스믹 호러예요. 그러니까 절대 이길 수 없는
그런 캐릭터거든요. 그 게임을 하시다 마도2를 하면 네스로 플레이하면서 그 무조건 같이 동행하는 모험을 동행하는 그 일행 3명 더 모아요. 총 4명이서 모험을 하거든요. 5명인가? 어쨌든 4명인가서 모험을 꼭 해야 돼요. 그러니까 포켓몬처럼 잡아서 막 내가 원하는 파티를 꾸릴 수 있는 게 아니고 스토리를 진행하다 보면 무조건 4명 파티가 꾸려집니다. 그런 게임인데 어쨌든 그 4명 파티가 꾸려진 채로 기그를 만나러 가요. 그리고 만납니다. 그리고 이제 전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기그는 코스믹 호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배웠던 어떤 기술을 써도 기그한테는 데미지가 0입니다. 0. 들어가지가 않아요. 기그는 데미지를 입지 않습니다. 저의 공격엔. 그럼 기그를 어떻게 이겨야 되냐? 이 게임의 엔딩을 어떻게 봐야 되냐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되잖아요. 저희는. 근데 여기서 제가 아주 감명 깊었던 이 게임에 되게 감명 깊었던 이제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이 게임으로 꼭 가사를 써야겠다고 생각했던 장면이 나오는데 뭐냐면 폴라라는 캐릭터가 있어요. 걔가 이제 아까 말한 4명 파티에 꼭 껴야 되는 여자예요. 여자애. 역해가 하면 꼭 끼거든요. 그 역해가 꼭 끼는데 그 캐릭터의 이제 기술 중에 기도하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기도하기를 누르면 그 전까지는 기도하기를 누르면 아무 일도 없어요. 잉어킹의 튀어오르기 같은 거예요.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나니모 와카타입니다. 아무 일도 없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기그를 상대로 할 때는 폴라의 기도하기를 누르면 이제 기그를 이기길 바라는 그 수많은 지구인들, 약간 드래곤볼 스타일로 기그를 이기길 바라는 수많은 지구인들의 마음이 그 네스와 그 일행한테 닿습니다. 그래서 기그한테 데미지가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 폴라의 기도하기로. 그 여태껏 전혀 하등 쓸모없던 그 커맨드가 처음으로 데미지가 들어가기 시작하게 만들어주는 계기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저도 많이 본 패턴이고, 그러니까 막 최종 보스를 못 이길 것 같아서 약간 다른 지금까지 없었던 패턴으로 게임을 깨게 만드는 건 너무 많이 봤던 패턴이에요. 뭐 포켓몬 최근 작품에도 그런 게 나오고 너무 자주 보는 패턴이어서 그러니까 감동적이고 똑똑하긴 한데 내 외계인이 실존한다는 건 지구인들한테 알려진 거고 그러니까 그게 보스인 건 알려졌어요. 어쨌든 여기까지 감동인데 저는 여기서 한번 그때 마더2의 제작진은 여기서 멈추지 않더라고요. 그 게임을 하면 이 게임은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그 포켓몬의 주인공은 제가 이름을 정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포켓몬을 제가 게임하는데 저는 보통 에이브릴 라빈을 좋아해서 보통은 라빈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그러면 게임을 하는 동안 계속 라빈님 뭐 라비나 이렇게 부르잖아요 저를. 근데 이 게임은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름이 고정이거든요. 네스, 폴라 뭐 이런 식으로. 그 주인공 이름이 네스로 고정이에요. 그러니까 그 NPC 이름을 제가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주인공 플레이어블 캐릭터까지 포함해서. 근데 중간에 되게 자연스럽게 플레이어 이름을 한번 물어봐요. 마도2라는 게임 내에서. 그러니까 지금 플레이하고 있는 너의 이름은 뭐니? 이런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그럼 제가 제 이름을 적잖아요. 안현준 뭐 이런 식으로. 그러고는 아무 일이 없어요. 그냥 그렇구나 이러고 끝나요. 그냥 너의 이름은 현준이구나 그냥 이러고 끝나거든요. 그 현준이구나 그래 그냥 이러고 한참 게임을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 극초반에 제 이름 한번 물어보고 아예 안 써먹어요. 아예 안 써먹고 한참 있다고요. 근데 왜 물어봤냐? 아까 기도해달라고 했잖아요. 근데 기그가 지구인들의 기도로는 피가 뭐 한 1 남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쓰러지지 않은 거야. 근데 그때 폴라의 기도하기가 또 한 번 빛납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나레이션이 좀 압권입니다. 현준아 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해줘. 이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해주겠습니까? 예 누르면 기그를 이겨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고 와 진짜 미쳤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지? 하면서 이제 그 영상을 봤는데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사비 아시나요? 엔딩전까지 울지 마요의 마지막 사비가 난 괴물이 무서워요. 내 공격이 들어가지 않아요. 이제는 방법이 없어. 우린 꼼짝없이 당하고야 말 거야. 난 당신이 필요해요. 우리를 위해 기도를 해줘요. 엔딩 전까지 울지 마요. 어른도 아이도 그리고 당신도거든요. 저 같은 경우 게임 수억 년 동안 해서 까먹고 내 이름 어떻게 알았지 너무 놀래서 무서울 것 같아요. 저도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기도하기 아니어도 있긴 할 텐데요. 아마 안 눌리는 걸로 알아요. 그러니까 저도 게임을 제대로 해보진 않아서 아마 선택지가 있긴 있는데 안 된다라고 알고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그 기도를 해주면 기글이 이기고 그래서 혼자 이렇게 재밌게 공연을 저만 알고 있었으니까 어쨌든 그 마지막 사비를 제가 써버린 거예요. 그 내용으로 난 괴물이 무서워요. 내 공격이 들어가지 않아요. 이제는 방법이 없어. 우린 꼼짝없이 당하고야 말 거야. 그러니까 데미지가 안 들어가니까 내가 공격을 해도 기근은 데미지를 안 입으니까 그렇게 썼고 난 당신이 필요해요. 우릴 위해 기도를 해줘요. 이렇게 쓴 거죠. 기도라면 이길 수 있으니까. 그리고 엔딩 전까지 울지 마요. 어른도 아이도 그리고 당신도. 가 된 겁니다. 왜냐하면 엔딩 전까지 그 게임 마더가 1, 2, 3가 있는데요. 마더가 1, 2, 3가 있는데 그 1 광고 문구가 엔딩 전까지 울지 마라 하고 그 2 광고 문구가 어른도 아이도 그리고 누나도 즐길 수 있는 아주 재밌는 게임 이 광고 문구여서 그 두 개 합쳤습니다. 오타쿠 이거 설명해주고 싶어서 얼마나 입 간지러웠을까. 맞아요. 알려드리고 싶은데 이게 좀 길어가지고 쉽게 얘기 못했거든요. 알못들이 영크크게 걸진 않았어요. 알려드리고 싶었죠 그냥. 어쨌든 그랬어요. 그런 내용이어서 그 마지막 사비를 되게 빨리 썼거든요. 그러고 이제 아까 상현이가 말한 피드백을 듣고 이거를 조금 현실에 적용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가사를 좀 바꿨습니다. 이게 4월 8일에 나오는 엔딩 전까지 울지 마요 노래 맞습니다. 여러분 혹시 더 할까요? 그러니까 뭐 뒤에 있는 내용도 더 할까요? 아니면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할까요? 저는 더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졸리실까봐. 저는 멀쩡합니다. 다다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조금만 더. 알겠습니다. 아니, 진짜로. 저는 괜찮아요. 그래서 이제 엔딩 전까지 울지 마요에 이제 벌스를 다시 돌아오면 여긴 또 이 노래는 그 약간의 게임 중독자까지는 아닌데 내 게임 속의 게임 속을 더 편해하는, 그러니까 네모난 화면 속의 삶을 동그란 세상보다 더 편해하는 사람의 삶인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대충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네모난 화면이라는 건 게임의 이야기고. 그래서 조금 그 사람들을 생각을 해봤어요. 저도 그 게임하고 제가 사실 게임을 많이 안 하거든요. 게임을 좀 귀찮아해요. 그냥 영상 보고 이게 훨씬 편하고 축구 보고 축구는 그냥 가만히 보기만 하면 결과가 나오는데 게임은 제가 해야 되잖아요. 그 생각보다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있어서 게임을 많이 못 하는데 그래서 게임 말고 이제 근데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 게임 세계랑 이런 데 빠져 있는 사람에 대한 생각을 엄청 해봤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처음에 지하철 얘기했잖아요. 저는 지하철을 오브제로 많이 활용한다고. 근데 엔딩 전까지 울지 마요도 지하철을 조금 오브제로 활용했던 게 머릿속에서는 그 가사에 표현되진 않고요. 조금 지하철 오브제로 표현했던 게 써먹었던 게 그거였어요. 그런 아까도 말했지만 제가 많이 가는 번화가나 지하철이 사람이 정말 많고 사람을 조금이라도 무서워하면 오히려 되게 역설적으로 있기 정말 힘든 곳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막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아싸들은 뭐 밥 먹는 게 힘들고 뭐 친구가 없어가지고 막 화장실에서 밥 먹고 뭐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뭐 혼밥 해야 되고 막. 근데 저는 그거는 사실
별 생각이 없을 것 같아요. 저도 혼밥은 자주 하고 하니까. 근데 지하철 여기가 사람을 조금이라도 무서워하면 되게 힘든, 많은 사람들의 눈치를 보게 되는 그런 공간이어서 조금 머릿속에 있는 오브제로 써먹었습니다. 또 그래서 주인공을 네모난 화면으로 도망치고 싶은, 그냥 현실을 조금 부정하는 그런 주인공으로 잡았어요. 그래서 첫 줄이 여긴 또 어딘지 나는 또 똑같이 네모난 화면 속으로 돌아왔네 인 거죠. 왜냐면 여긴 또 어딘지에 대한 생각이 저는 처음엔 지하철이었거든요. 여긴 또 어딘지 나는 또 똑같이 네모난 화면 속으로 또 들어왔네. 이 화면 속에는 나를 반겨주고 내 모험을 도와주는 존재뿐. 그러니까 이거는 처음엔 뭐 엔딩까지 울지마의 모티브가 된 마더2라는 게임의 NPC들은 저한테 엄청 그 관대하지 않고 굉장히 빡빡하게 군다고 했지만, 그래도 게임은 게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주인공을 바꿨으니까, 게임 내의 주인공이 아니라 게임 외부에 있는 주인공을 바꿨으니까, 그래도 게임에 있는 NPC들은 나한테 엄청 착하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이 화면 속에는 나를 반겨주고 내 모험을 도와주는 존재뿐이라고 쓴 거죠. 네, 그렇게 적었고요. 그 다음 가사가 동그라미 세상은 날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이때 이제 이거는 뭐 다들 예상하셨겠지만 지구는 둥글잖아요. 그래서 세상을 동그랗다라고 표현했어요. 그 네모난 화면에 반대되는 개념이 뭐가 있을까 해서 지구는 동그란 세상이라는 개념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세상은 날 좋아하지 않아요. 나를 반겨주는 건 아주 작은 네모난 화면뿐인걸 이라고 적은 거죠. 그리고 난 세상이 무서워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가사가 나옵니다. 난 세상이 무서워요. 모험을 반겨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이 현실 세상은 나를 반겨주지 않는다는 뜻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난 세상이 무서워요. 내 모험을 반겨주지 않아요. 현실엔 리셋이 없어. 현실엔 진짜로 리셋이 없으니까. 현실엔 리셋이 없어. 다시 시작하거나 돌아갈 수가 없어. 저도 화면 속에 있네요. 내 모험은 게임처럼, 원래는 그래서 그 네스 시점으로 썼을 때는, 그러니까 게임 시점으로 썼을 때는 내 모험은 동화처럼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네스 입장에서는 게임 안에 그 게임 속에 있는 애 입장에서는 여기가 게임이라고 자각을 못할 거니까 동화로 바꿨는데, 이건 또 현실에 있는 사람이 주인공으로 바꿨으니까 내 모험은 게임처럼 모두가 친절하진 않아요. 그래서 난 또 도망가요. 네모난 화면 속으로 로 바꾼 거죠. 여기까지가 1절 가사인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되신다면 제가 2절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대답 좀 해주세요. 그렇죠. 저 약간 인강 잘하는 스타일이죠. 인간 같은 스타일이죠. 천재 같다. 감사해요. 그런 느낌은 아닙니다. 근데 제가 어쨌든 그래서 2절로 넘어갑니다. 2절로 넘어가서 잠시만. 뭐 나오면서 뭐였지? 잠시만요. 2절 가사 뭐였는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잠시만요.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뜨르르르르빠바라. 배터리 괜찮습니다. 그래서 또 도망가요. 네모난 화면 속으로. 뜨르르르르빠바라빠. 뭐였지? 네모난 화면 밖 동그란 세상에 엔딩을 꼭 봐야만 하는 것 같아 였는데, 이제 뭐 이거는 사실 뭐 표현 그대로입니다. 네모난 화면 밖 동그란 세상에 엔딩을 꼭 봐야만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세상은 나에게 엔딩을 보도록 이제 요구한다. 넌 너 인생의 엔딩을 꼭 제대로 멋있게 봐야만 해 라고 요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엔딩을 꼭 봐야만 하는 것 같아
라고 했고요. 사실 이 파트는 바꾸고 싶었는데 상현이가 너무 좋아해서, 그러니까 애들도 상현이도 그렇고 다른 애들도 좋아해서 안 바꿨는데, 이 2절 벌스 가사는 사실 저는 조금 바꾸고 싶긴 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다시 말씀드리면, 네모난 화면 밖 동그란 세상의 엔딩을 꼭 봐야만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뭐 말 그대로 다들 너 세상 엔딩 꼭 봐야 돼. 엔딩 봐야 돼. 너 인생 멋있게 산 거라면 엔딩 꼭 봐야 돼.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거 한 거고. 모험은 계속돼. 모난네 이야기. 엔딩을 볼 수 있는 건 맞는 건지. 왜냐면 세상은 동그란데 나는 혼자 네모나니까. 모난네 이야기. 아, 왜 바꾸고 싶었냐면 조금 더 디테일한 이야기를 빠르게 담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조금 버리는 말들이 많은 것 같아서 조금 더 딥하게 담아볼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애들이 너무 딥해진 것 같다고 해서, 그래서 저도 동의해서 그냥 그대로 갔습니다. 어쨌든 네모난 모험은 계속돼. 어쨌든 모험은 계속되니까 전 인생을 계속 살 거니까 주인공은 모난네 이야기 엔딩을 볼 수 있는 건 맞는 건지 자체는 이제 동그란 세상에 이 모난 내가 엔딩을 볼 수 있나, 아까 그렇게 누가 요구하지만 나는 볼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인 거죠. 포켓몬이 포장된 라면을 사줄 수 있다고, 대만 올 때 주신다고. 감사합니다. 씨에. 어쨌든 그래서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정말 그런 거 안 주셔도 되는데 너무 감사드립니다. 근데 어쨌든 그래서 그 다음이 다들 바람에 깎여나간 동그란 모양들. 이게 뭐냐면 사실 밖에 있는 사람들은 다 나처럼 막 네모냈고 막 오각형도 있을 거고 육각형도 있을 거고 팔각형도 있을 거고 12각형도 있을 거고 삼각형도 있을 거고 한데, 다들 동그란 모양이 된 게 바람이 이렇게 짝짝짝짝 깎여나가가지고 그렇게 됐다라고 그냥 비유를 했어요. 나는 아직 세상 밖을 살 자신이 없으니까 네모난 모양인데, 다른 사람들은 다들 이미 세상에 이 깎인 거죠. 저희가 사회화가 됐다고 표현하지만 이런 거를 이제 절여지고 깎이고 뭐 이러면서 동그란 모양이 됐다. 그 다음 나오는 가사가 I always be a lonely, 나만 다른 모양인 걸. 나는 아직 네모난 모양이니까요. 저는 혼자 I always been lonely. 나는 언제나 외롭다. 나만 다른 모양이니까. 이런 거예요. 다들 이해가 되셨나요? 네, 풍파를 많이 맞아서 다들 동그란 모양이 됐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뭐 그런 뜻이었고요. 그러고는 이제 사비가 또 나오죠. 난 세상이 무서워요. 이걸 똑같이 진행합니다. 근데 험난한 세상을 살면서 개성을 잃어버렸다는 뜻 맞습니다. 이런 질문 좋아요. 다들 원래는 네모난 모양일 수도 있고 자기 개성도 잃어버리고 그냥 다 힘들잖아요. 그냥 힘든 만큼 깎겠다라는 거기도 해요. 그냥 세상 밖에 사람들, 사회화된 사람들 다 동그란데 왜 나만 네모날까, 이런 거예요. 아마 근데 이게 주인공은 네모난 사람 시점에서 보니까 다 동그래 보이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인공이 진짜 엄청 네모났고 딴 사람들은 좀 덜 네모냈고 약간 타원도 있을 거고 뭐 다 다르잖아요. 근데 이제 주인공이 워낙 네모니까 다른 사람들 다 동그랗게 보이는 거지. 괜히 그런 거 있잖아요. 나 빼고 다 잘난 것 같은 그 느낌. 나만 여기 적응 못하는 그 느낌도 조금 있어요. 저는 그렇게 적었고요. 그래서 2절 사비는 아까 말한 것처럼 1절이랑 똑같기 때문에 난 세상이 무서워요. 내 모험을 반겨주지 않아요. 이게 똑같아서 그대로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브릿지가 또 나오죠. 동그란 세상의 엔딩을 보지 못해서 화이팅. 고맙다 성재야. 동그란 세상의 엔딩을 보지 못했어. 다시 네모난 화면으로 도망쳤어. 그 안에 있는 또 다른 내가 나에게 말을 걸어오네. 한번 들어볼까? 가 브릿지 가사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얘는 또 동그란 세상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네모난 화면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아까 네스 얘기했잖아요. 마더2를 플레이하고 있었던 컨셉인 거죠. 그래서 나는 또 게임을 킨 거예요. 근데 그 게임을 켰는데
거기 있는 캐릭터가 나한테 말을 건다. 주인공이 나한테 말을 건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게임이라는 건 주인공이 플레이를 하는 거니까 플레이어가 플레이어블 캐릭터를 플레이해야만 게임이 연결되니까 그 주인공이 나한테 말을 건다 이런 거예요. 근데 이게 이렇게까지 썼던 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마지막 마더2의 그 장면이 그 주인공 보고 그 플레이어 보고 기도를 해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좀 살리고 싶었어요. 이 동그란 세상은 다 나를 필요 없어 하고 나를 반겨주지 않아도 이 게임에서는 내가 기도를 해줘야만 얘네의 최대 적을 물리쳐줄 수 있을 만큼 내가 중요한 존재구나. 이 게임 속 안에서만큼은. 그 느낌을 좀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그 게임 안에 있는 캐릭터들과 NPC들은 내가 정말 필요한 존재다. 근데 이걸 두 가지 방향으로 사실 해석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조금 의도하긴 했습니다. 약간 어떤 사람들은 결국 주인공은 게임 속에 있는 애들만 필요로 하는 존재네. 그래봐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얘는 동그란 세상에 적응 못하고 그냥 네모난 화면에 있는 저 실제로는 존재하지도 않는 저 데이터들이나 필요로 하는 그런 사람이네. 세상에 적응 못하는 에유츠츠 이런 느낌으로 볼 수도 있는데 저는 사실 그것보다는 네모난 화면에 있는 게임 캐릭터들이 내가 필요하듯이 동그란 세상에 있는 누군가는 내가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걸 담아서 썼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 제 그냥 원작자의 해석은 후자에 가깝다. 다만 전자로 해석해도 그것은 여러분의 자유고 듣는 사람의 자유이기 때문에 막진 않는다. 하지만 원작자로서는 후자를 노리고 썼다 정도로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했던 게 마지막 사비가 난 괴물이 무서워요. 내 공격이 들어가지 않아요. 이제는 방법이 없어. 우린 꼼짝없이 당할 거야 말 거야. 난 당신이 필요해요. 우리를 위해 기도를 해줘요. 엔딩 전까지 울지 마요. 어른도 아이도 그리고 당신도가 누구지? 게임 주인공이 약간 네스 게임 주인공이 그거를 좀 상징해서 말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엔딩 전까지 울지 마. 너 할 수 있어. 약간 이런 응원의 메시지를 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너 할 수 있어. 엔딩 전까지 울지 마. 너 동그란 세상의 엔딩을 보기 전까지 안 울 수 있어. 너 울지 않고 이겨낼 수 있어. 이런 뜻으로 썼습니다. 저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어른도 아이도 이거는 약간 미사여고 그리고 당신도 너는 무조건 이겨낼 수 있어. 이런 개념인 거죠. 그런 곡입니다. 엔딩 전까지 울지 말고. 네, 맞아요. 이거 사실 되게 위로되는 곡이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 엔딩 전까지 안 울실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 엔딩이란 것도 단기적 엔딩이 있는 거고 장기적 엔딩이 있는 거잖아요. 게임에도 1차 엔딩 있고 2차 엔딩 있고 DLC 엔딩 있고 진 엔딩이 있고 엔딩이 많거든요. 게임들에는. 그런 것처럼 각자의 엔딩을 보기 전까지는 안 울어도 되고 잘 해나가지 않을까. 이런 내용이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썼습니다. 가사 안에서 화자의 말투가 좋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투예요. 엔딩 전에 밝은 버전이 나의 기사도 정신. 근데 그거는 나의 기사도 정신은 사실 순수 돈키호테긴 해요. 제가 적었는데 그것도 그러니까 사실 나의 기사도 정신도 조금 어둡게 쓰고 싶었거든요. 왜냐면 노래가 너무 밝으니까 가사도 밝으면 좀 재미없다고 저 처음엔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근데 그때는 동화 컨셉에 좀 미쳐있을 때라 저랑 상현이가 피노키오를 모티브로 쓰고 싶었는데 근데 이제 안 써지더라고요. 피노키오가 조금 어둡잖아요. 생각보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한번 그래서 그거 쓰려고 피노키오를 다시 봤거든요. 근데 다시 보아도 조금 어둡더라고.
그래서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피노키오 가사를 쓰려고 한 6시간을 고민했는데 안 돼가지고 돈키호테로 바꿀까 하고 20분 만에 적은 게 겁니다. 역시 바로 돼야 돼요. 추락과 엔딩 둘 다 되게 위로가 된다고 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저는 둘 다 조금 위로를 담아서 쓰고 싶어 했어요. 제 뜻을 알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우울한 노래라고만 안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가 언제부터 가사 적었냐고 여쭤보시는데 저 이거 하면서 적었어요. 제가 처음 가사 쓴 게 피터팬이에요. 살면서 처음 쓴 가사 피터팬이에요. 그냥 사실은 피터팬도 상윤이가 가사 써서 보내줬는데 뭔가 별로여가지고, 그러니까 저한테 설득이 안 돼가지고. 맞아요. 술 써진 주제가 있고 없는 것도 있어요. 잘 된 것도 있어요. 그리고 오타쿠 주파수가 맞아서 행복하시다고 감사합니다. 저것도 라방을 그럼 자주 켜야겠어요. 내가 얘기한 거 다 좋아하시네. 감사해요. 그리고 동화 같은 가사 좋다고 해주셔서 제가 좋아하는 작법이라 좋아해 주시면 제가 더 감사합니다. 대부분 곡을 상현이랑 둘이 만드냐고 여쭤보셨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상현이랑 둘이 만드는 곡도 있고 현진이랑 셋이 만드는 곡도 있고 현진이가 혼자 써온 것도 있고 뭐 진원이가 지원이가 참여 많이 하는 곡도 있고 제 의견이 많이 들어가는 곡도 있고 좀 다릅니다. 저희는 좀 다양하게 하고 있고. 피해 거제치 피노키오를 모티브로 한 거는 알고 있는데 제가 그 내용을 아예 몰라요. 그것도 한번 요약을 한번 봐야겠다. 감사해요. 추천해 주셔서. 피터팬 나기도도 발매를 저희도 염원하고 있습니다. 엔딩 전까지 울지 마요는 보통 그냥 엔딩이라고만 부르긴 하는데 이게 진짜로 나오면 엔딩 전까지 울지 마요를 엔딩이라고만 줄인 건 좀 아쉬워서 뭐 조금 뭐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는데 일단은 엔딩이라고만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뭔가 엔딩 전까지 울지 마요라는 그 말 자체가 너무 좋아서 이걸 좀 살리고 싶었는데 근데 가사 분석 콘텐츠 재밌다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뭐 작업실에 좀 더 컴퓨터 켜고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왠지 모르는데 이거 안 켜져가지고 컴퓨터가 근데 이거 해결하고 켜려고 하면 너무 늦어질 것 같아서 그냥 켰는데 좋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자막도 없고 이러니까 다 알아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잘 알아들으실 수 있게 제가 설명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참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부랑 그 시절 그때 우린 사실 뭐 가사 얘기만 하면 부부랑 그 시절 그때 우리는 부부는 뭐 꽤 잘 쓰긴 했는데 그 시절 그때 우린 조금 수정을 해야 되긴 해서 그것도 발매를 빠르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수정을 좀 빠르게 해서 발매를 저희 최대한 빠르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울지마 그냥 울지마 그것도 진짜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원래 시작은 초라하게 감사합니다. 제가 말을 좀 잘 하나요? 그래도 저는 사실 지금 좀 길을 막 잃은 것 같긴 한데 말하다가 네, Q&A 하시죠. 전 좋습니다. 저는 다 좋아요. 애눌마 괜찮네요. 애눌마 말 되게 재밌으셨다면 다행입니다. 사실 준비를 안 하고 시작했어가지고 준비하려고 하려니까 못하게 될 것 같아가지고요. 준비를 세게 안 했는데 되게 재밌으셨다면 다행입니다. 이거는 근데 이 곡 2개 썰을 좀 풀 수밖에 없는 게 친구들한테도 많이 말해놔가지고 애들 설득할 때도 이런 걸 많이 이게 설득할 때 많이 얘기했어야 되는 얘기들이라 되게 집중력 있는 모션 이런 거요. 뭐 말할 때 모션을 조금 많이 쓰는 편인 것 같아요. 다행입니다. 5월 3일은 저희 숲세권 라이브 그러니까 아까 라디오에서 말씀드렸는데 스포라고 할 만한 게 저희도 아는 게 숲세권에서 그냥 5월 3일에 단독 공연합니다. 숲세권이라는 공연장이 있어요. 뭐 영상 보시는 그 공연장에서 영등포 문래 쪽에 있는 그 공연장에서 진행합니다. 가사 지금까지 몇 시인지 미정이라기보다 제가 그냥 모르는 걸 수도 있어요.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아마 시간은 대략 오후 6, 오후 한 6시 정도 시작이지 않을까 싶은데 정확히는 저도 아직 잘 모릅니다. 지금까지 썼던 가사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거 저는 엔딩 전까지 울지마랑 추락 좋아하고 뭐 오늘 그래서 이 곡 두 개 나오는 걸 되게 기대하고 있었고 또 저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현실적인 측면에서 조금 한 단계 발전 그러니까 가사를 원래 되게 동화적으로만 쭉 쓰다가 조금 더 발전했다고 생각했던 곡이 저는 미자루긴 했어요. 현실적인 이야기를 내가 좀 담아낼 수 있겠다 이제 미자루는 완전히 현실적인 연애 이야기니까 뭐 현실적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강하긴 한데 현실적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극단적인 상황이긴 한데 어쨌든 그런 막 비유적인 표현을 많이 쓰진 않잖아요. 그래서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가사들이 좀 있어가지고 그래도 지금까지 제일 잘 썼다 혹은 제일 마음에 든다 하는 건 엔딩이랑 추락인 것 같아요. 다들 좋아해 주시기도 하셨고 둘 다 특히 추락은 정말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리고 피터팬은 처음 쓴 것 치고는 좀 잘 나온 것 같아요. 약간 나이사도 정신이나 그 시절 그때 우리나 브레이크나 판다거리나 다 좋았는데 좋고 다른 차원의 그녀 다 좋은데 약간 제가 쓸 수 있는 정수 같은 느낌은 아니랄까요. 저는 그렇게 느껴지는 느낌? 잘 나왔는데 확실하게 이걸 제일 잘 쓴다 이런 느낌은 아닌 느낌. 그랬어요. 웃어주세요도 일부 가사는 정말 좋았고 그런 느낌. 추락 리프는 상현이가 짰었고 그거를 현진이가 조금 더 이제 맛있게 바꾼 거죠. 그러니까 기본 멜로디는 상현이가 짰는데 현진이가 기타에 맞게 딱 예쁘게 짜왔어요. 쓰레기 같은 세상. 그쵸. 저는 그게 사실 바꾸라는 얘기도 좀 있었는데 그냥 그게 인디 밴드 아닌가. 그게 밴드의 맛 아닌가. 너무 예쁜 말만 쓰면 좀 뭔가 팍 와닿는 게 좀 덜해가지고 쓰레기 같은 세상이라고 그냥 써버렸습니다. 라방제는 있다고. 감사합니다. 사실 저는 스트리머가 꿈이에요. 꿈. 아니 뭐 스트리머라고 하니까 좀 웃기네. 그러니까 팟캐스트 진행하고 막 노래 이상형 월드컵하고 막 화면에서 그러고 싶어요. 재밌을 것 같아요. 얘기하면서 막 놀고 이런 게 좋아서. 밝게 불러서 티 안 나고 나중에 가사 보면 놀라는 거라고 하셨는데 정확합니다. 아주 정확해요. 팟캐스트 진행, 뭐 치지기 이런 걸 해보고 싶은데 사실 너무 각 잡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유튜브 이런 것도 나도 각 잡아야 돼서 컨텐츠를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가지고 제대로 시작은 못하는데 약간 이런 얘기를 많이 해보고 싶긴 합니다. 그냥 문화적인 이야기를 많이 해보는 게 꿈이에요. 나중에는 제가 인스타 라방으로라도 막 놀이 이상형 월드컵 이런 거는 해보겠습니다. 봐주시는 분들이 지금 있으니까 막 좋아하는 만화책 월드컵 이런 거 할 때고 이거 최근에 서서 봤거든요. 아이디어로 아카데미아 30 이거 최근에 수련회 갔다 올 일이 있어서 버스에서 보려고 오타쿠 발표회 그러니까요. 그런 거 막 헌터 이거 입고 있는 김에 뭐 헌터 설명회 이런 거 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아하신다면 저 혼자 재밌으면 안 되니까 제가 혼잣말도 많이 하고 그래서 오타쿠 상현이랑 현진이는 이렇게 안 해주니까 체인소맨 완결이요. 저는 이거 진짜 일부분 얘기하면 저는 그거는 나쁜 거라고 생각해요. 체인소맨 완결 그런 식으로 끝낸 건 조금 너무하지 않나? 이런 느낌이고 정말 좋네요. 좋아하는 사람의 세계를 알아가는 건 즐거운 일이니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의 세계를 알아주셔서. 이거는 다른 건데 웨이브 투어스 엽서 당원 갖다 받았어요.
그리고 뭐 시간 난 김에 저도 이거 읽었습니다. 읽었답니다. 자몽살구 클럽도 읽었답니다. 읽었고요. 막 재밌는 거 있나? 여러분 다 아시는 책인 호빗2 읽었고요. 반지의 제왕 전 얘긴데 다 아시는 작품일 거예요, 웬만해서. 이거 읽었고요, 최근에. 혹시 패버려 잘 못 가요. 그러니까 요즘 공연할 일이 있으니까 그거에만 맞춰서 가는 것 같아요. 추천은 아니고 혹시 여러분 중에 막 저처럼 가사를 쓰고 싶으시거나 뭐 그러니까 스토리 같은 거 쓰고 싶으신 분들 계시잖아요. 계시나요? 자몽살구 클럽이요. 이거 후기 사실 뭐 저랑 같은 시내에 활동하시는 분이어서 근데 뭐 그냥 재밌어요. 그러니까 재밌는 책은 맞아요. 근데 막 사실은 되게 깊은 내용은 아니긴 하니까. 그래서 근데 그분이 연출한 게 이 정도 깊이인 것 같아서 저는 재밌게 읽었습니다. 그 스토리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 책 추천드립니다. 이거가 픽사를 진짜 다니신 분이 쓰신 책인데요. 픽사 스토리텔링이라고 스토리텔링의 기술을 알려줘요.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도움을 받았습니다. 받았을 때 도움이 좀 됐어요. 책도 별로 안 길고 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이 책은 읽을만 합니다. 공부를 열심히 한 건 아니고 책을 제가 사실 원래 나름 막 신화 관련된 책 이런 거 읽어보려 했는데 너무 두껍고 너무 어렵고 이래서 읽지 못하고 그랬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소설은 동물농장입니다. 전국 클공 투어 생각은 언제나 있습니다. 언제나 하고 싶어요. 저희가 제일 하고 싶은 일정 중 하나입니다. 꼭 하고 싶은 일정이어서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저희가 어떻게든 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소설 동물농장. 1984 너무 길어서 동물농장 진짜 좋아요. 몇 번 읽었었는데 사랑해주세요 녹음할 때도 이거 읽었어요. 좋아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설국 읽었고요. 표지에 이거는 조지 오웰 작가님입니다. 올해 최대한 해보겠습니다. 클공 투어는 이거 최근에 설국 읽었고요. 사실 이건 내용이 막 되게 재밌다기보단 표현이 좀 좋은 느낌? 또 일본 책이다 보니까 한국어로는 생각하기 어려운 표현이 많아서 사실 내용은 좀 특이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어쨌든 재밌게는 읽었습니다. 워낙 노벨 문학상 받은 책이고 그래서 좋게 읽었고 그래도 이거 좀 괜찮게 봐서 요즘은 명인을 읽고 있어요. 같은 작가인데 이거는 이제 맞아요. 첫 문장이 유명한 책. 그래서 글 잘 쓰고 싶어서 읽기도 했고 얘는 기차 여행하는 그런 쉽게 말하면 돈 많은 한량집 사람의 이야기고 이거는 바둑기사에 관련한 책이에요. 이것도 추천드립니다. 재밌더라고요. 다 읽지는 않고 많이 안 읽긴 했는데 스토리가 재밌어서 추천드립니다. 괜히 이제 명작가들은 아니에요. 또 뭐하지? 그리고 이건 다른 거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만화책 나이 히어로 아카데미아 추천드립니다. 프로젝트 헬밀 그거 재밌다면서요? 영화. 그 책이 원작이에요? 저 몰랐어요. 진짜 아예 몰랐어요. 책을 현실도 비용으로 읽으신다고? 너무 현실감 있는 책은
안 본다고. 근데 저 반대예요. 저는 책은 현실적인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거 사실 뭐 제 취향을 강요하는 건 아니고요, 당연히. 제가 특이한 게 저는 만화는 소년 만화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프로젝트 면 800페이지. 그 그렇구나. 다들 아시는구나. 엄청 유명한 책이었구나. 제가 SF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그거 한 게 제 영화는 조금 그런 거 좋아해요. 딥하고 어렵고 이런 거 뭐 이런 거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막 베스킷볼 다이어리, 뭐 트레인스포팅, 뭐 혐오스러운 마치코의 일생, 뭐 이런 거 막 바이브 좋고 약간 좀 무겁고 내용 자극적인데 막 그런 그런 영화를 좋아하거든요. 조금 무겁고 좀 어지럽다고 해야 되나? 막 생각 많이 하게 되는 영화들. 다크나이트. 이게 그 메이저한 영화로 치면 최소 다크나이트, 조커 이런 거. 그러니까 제가 슈퍼히어로 영화 이런 걸 잘 안 보거든요. 그래서 릴리 슈스 네 그런 느낌. 막 그걸 되게 좋아하진 않는데 그냥 그런 느낌의 영화들을 좋아해요. 영화는. 근데 만화는 완전 소년 만화 좋아해요. 그냥 원피스, 나루토 이런 거. 무거운 만화를 별로 안 좋아해요. 무슨 느낌인 줄 아시겠죠? 그냥 만화는 그냥 진짜 내빼고 보는 것들. 그냥 그게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만화는 이게 호흡이 기니까 그렇게 무거운 내용이면 제가 좀 힘들어서 안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영화는 호흡이 짧으니까 1시간 반만 참으면 되니까 생각 많이 하게 되는 걸 좀 보는 것 같고 책은 약간 현실적인 게 조금 상상을 물론 물론 그렇게 놓고는 호빗을 좋아하는 것도 웃기긴 합니다만 호빗은 진짜 좋아하는데 근데 호빗은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요. 약간 요즘 모든 판타지의 기반이니까 그러니까 뭐 그렇습니다. 근데 뭔가 책은 저는 이런 게 조금 더 몰입이 잘 되더라고요. 그냥 저는 그렇다. 또 너무 허황된 걸 읽는 건 아닌. 맞아요. 사실 요즘은 그냥 책 읽는 것만으로 대단한 것 같아요. 제가 몰랐는데 20대 10명 중 6명은 1년에 책 한 권도 안 읽는데요. 10명 중 6명인가 7명인가는. 라쇼몬은 봤죠. 그 제대로는 안 봤어요. 근데 그럼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제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그거 엄청 옛날 영화잖아요. 라쇼몬. 제가 좋아하는 그 프로듀서 허키 씨가 추천해줬던 것 같은데. 요즘 책 읽는 것만으로 대단한 거예요. 사실 돈 내고 요즘 핸드폰으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데 돈 따로 내서 이거 사서 보는 게 왜냐면 저도 아까 말했지만 그 이번에 수련회 같은 거 갔었거든요 수업에서 그래서 그때 보려고 이걸 만화로 애니로 봤었는데 나이어로 아카데미 한번 더 보는 거거든요. 라조몬 소설은 안 읽어봤어. 소설도 괜찮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내가 이거 그럼 라프텔이나 넷플릭스에서 보면 되겠더라고. 물론 이 감성이 다른 건 맞는데 감성은 이게 좋아서 저는 소비에는 당연히 후회가 없지만 이렇게 돈 내서 보는 것 자체가 대단한 거다. 근데 저는 만화는 이제 저번에 알려드렸지만 만화 카페에서 보는데요. 책은 사서 보는 것 같아요. 책은 사실 이것 때문에 보는 거잖아요. 저는 이거는 조금 그게 몰입이 안 되더라고. 책은 넘기면서 글씨 보려고 보는 게 책이잖아요. 약간 이 감각이 좋은 거잖아요. 영화보단 책이 호흡이 그래서인지 영화를 좋아한다. 근데 그게 정배죠. 그게 확실히 편해요. 라쇼몬 소설의 원작. 그럼 제가 라쇼몬을 한번 꼭 읽어보겠습니다. 다들 평가가 엄청 좋네. 근데 전 책 읽어야 된다 하시는데 상윤이도 그 얘기 자주 하거든요. 막 책 읽어야 하는데 상윤이도 가사 또 잘 쓰고 싶어 하니까. 근데 강제로 읽을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좋아하면 읽는 거지.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딴 건데
이런 책이 있거든요. 더 기타리스트. 제가 이런 음악서가 많아요. 근데 거의 다 작업실에 있어서. 근데 여러분이 라이브 재능 있으신 것 같다고. 감사합니다. 재밌네요. 하다 보니까. 요거 좋습니다. 락 좋아하시고 이러면. 라시몬 소설은 별로셨어요? 제가 한번 영화랑 소설 한번 섞어서 한번 그럼 해보겠습니다. 얘는 근데 두꺼운데 이게 많아요. 그림이 엄청 많고 뭔가 락에 대해서 락은 결국 기타긴 하니까 락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좋은 것 같아요. 이 책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좀 비쌀 거예요. 엄청 옛날에 샀는데 28,000원이니까. 근데 제가 음악 관련 이런 서적을 많이 봤는데 막 으악 제가 이런 디깅 책이 좀 있어요. 이런 거 엄청 크거든요. 얘는 사실 사파가 거의 나긴 한데 이런 식으로 사파가 많긴 한데 어쨌든 이런 음악 책들이 좀 많거든요. 오늘은 집이어서 별로 없고 거의 다 작업실에 있긴 해서. 그쵸. 얘는 두꺼워서 잘 서 있죠. 얘네들은. 많아요. 이것도 음악 책이에요. 얘도 두꺼워요. 근데 얘는 재질이 안 쓰네. 어쨌든 근데 이 책이 제일 좋았어요. 그래서 이 책은 락 좋아하시거나 하시면 추천드립니다. 기타에 대해서 정말 궁금하시거나 기타리스트들 누구누구가 좀 전설적인 기타리스트인지 궁금하시면 이 책은 진짜 괜찮습니다. 제가 음악 관련 서적은 솔직히 만족한 적이 별로 없거든요. 맨날 사긴 사는데 약간 그냥 인터넷에서 조금 뒤지면 될 것 같은 것들 다 결국엔 그런 것들이었는데 특히 이런 책들이 뭐 쓰신 분들한테 보면 죄송하긴 한데 물론 장점은 있습니다. 욕하는 건 진짜 아니고 이런 책들도 좋은 점이 디깅하면 오래 걸릴 걸 그냥 한 권에 뭉쳐놓은 거여서 디깅하긴 편한데 정보를 얻어갈 게 딱히 없다고 해야 되나? 사실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얘는 정보도 많이 얻고 디깅도 되는 엄청 좋았습니다. 얘는 근데 커버가 원래 이거예요. 심지어 이거 벗겨지지도 않아요. 신기하죠? 저도 처음 봐요. 그래서 조금 멋있는? 이거는 딱 이런 느낌이거든요. 이렇게 앨범 있고 소개글 있고 앨범 있고 소개글 있고 이런 느낌이어서 앨범 있고 소개글 있고 이런 책들은 제가 이런 걸로 힙합 버전도 있고 락 버전도 있고 브리팝 버전도 있고 다 있는데 디깅하기 편한 정도인 것 같아요. 그게 나쁘진 않은데 되게 만족스럽진 않아. 그리고 요것도 있습니다. 아까 말한 제 보물노트 있지 않습니까? 그 보물노트가 그 보통은 광고 문구인데 일본이 광고 문구를 잘 쓰거든요. 일본 광고 문구 모음입니다. 일본어 명카피 핸드북. 일본어 공부하시기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문장 공부하려고 사긴 했어요. 근데 재밌는 게 진짜 많아요. 뭐 행복은 밥이 지어지는 곳에 있다. 이러면서 영감 얻는 거죠. 이런 문장 보고. 용건은 없지만 사랑은 있다. 엄마의 전화는 언제나. 뭐 이런 내용의 책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었고 책을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사실 책을 많이 읽진 않아가지고 딱히 알려드릴 게 많진 않아서. 그리고 랩캐즘 때 보여드렸던 미스터 조바방 6권 최강록 셰프님도 좋아하시는 저도 제 인생 만화 중 하나입니다.
근데 조금 뇌절하긴 했어요. 막 아이스크림으로 초밥 만들고 무방감 그래서 그 정도? 제가 좋아하는 거 조금만 더 보여드리고 끝낼까요? 최애초밥 저는 네기토로가 여기에 나와요. 그래서 좋아합니다. 네기토로라고 그 참치 다진 거랑 파 다진 거 섞어가지고 만드는 거 있거든요. 그래서 네기토로 제일 좋아합니다. 이거 보고 알았어요. 네기토로라는 초밥의 존재를. 제가 좀 잡동사니가 많아서요. 재밌는 게 좀 있어요. 이거는 안 되는데. 이런 게 있어요. 이제. 골동품 가게에서 산 피규어 구경. 이거는 옛날 프로야구 선수 딱지래요. 그냥 뭔가 멋있어서 샀어요. 이게 좋더라고. 값 20원. 잡동사니가 많은 걸 치고 제가 잠을 원래 좀 늦게 자서 아주 멀쩡합니다. 피규어 구경. 저거 한 15,000원 줬나? 예. 잠시만요. 학기를 치워야 돼. 키움 건 없어가지고 그냥 저것만 샀어요. 키움은 뭐 옛날 팀이 아니니까. 피규어 구경은 이렇게 있습니다. 재밌죠? 고마워 성재야. 최애 피규어는 이게 다 같은 시리즈예요. 멀리서 보면 이런 느낌. 지금 막 애들 쓰러져 있고 이래가지고 정신없긴 한데 이게 카메라 이걸로 바꾸면 되나? 이걸로 바꾸면 되구나. 이런 느낌. 막 지금 좀 쓰러져 있고 그렇긴 한데 이렇습니다. 제일 좋아하는 건 여기서 저는 악역을 좋아해서요. 비주기 좋아합니다. 이게 포켓몬 최초의 악역이에요. 이렇게 초점이 안 맞지? 얘 좋아합니다. 구하기도 어려웠어요. 뭐 좋아합니다. 이게 제 같은 시리즈 모음이라서 좋아하고요. 스폰지밥 적당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불황 목걸이. 이거 여기 다 모아놨어. 이거 오늘 저 다다다 한 이후로 나왔던 대회들 비표는 다 모아놨습니다. 이렇게 걸어놨어요. 그러고 재밌을 만한 게 테이프? 카세트 테이프 이런 거 있고요. 이거는 여러분이 오신 지소쿠리 클럽 앨범. 스폰지밥 최애 캐릭터 저는 뚱이 좋아합니다. 뚱이. 귀여워서. 상현이가 생일 선물로 사줬던 빛과 소금 테이프도 있고요. 이제 시간이 없네. 다음번에 더 길게 하겠습니다. LP도 있어요. 50초 남았거든요. LP는 이렇게 쫙 모아놨습니다. 보이시나요? 이게 LP 모아놨습니다. 네, 1시간이 돼가네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가사 설명도 하고 이리저리 생각보다 뭘 많이 했군요. 감사합니다. 봐주셔서. 재밌으셨다면 다행입니다. 그리고 원하신다면 자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